대표팀 내에서는 사실상 클린스만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건 때문에 대표팀의 내부 절차가 좀 많이 무너진 상황이었고, 당연히 내부 안에서 잡음이 나오는 이 팀은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었다라고 본인을 좀 변호를 했었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대표팀 내에서 이런 사건 자체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변명을 할 게 아니라 그 팀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24일에 클린스만 감독님에 대한 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린스만에 대한 기사를 좀 그만 접하고 싶은데, 요번에 한 오스트리아 매체와의 그 방송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 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대부분 다 뭐 변호를 하는 느낌이 좀 컸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우리가 좀 찾아보면은, 클린스만 경질 2달 만에 입 열어 한국은 월드컵 8강도 가능했던 팀 더 지휘하고 싶었다. 일단 뭐 제목만 봤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좀 혈압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일단은 경질된 지 이제 2달 정도 만에 제대로 된 매체와의 뭔가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그 한국에서의 대표팀 생활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국의 전력에 대해서는 뭐 월드컵 8강도 충분히 가능했던 팀이다.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좀 더 지휘봉을 잡고 싶었었는데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좀 경질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있었을 때를 환상적이었다고 표현했다. 그는 한 해 동안 환상적인 경험이었다. 한국 대표팀은 월드컵에서도 8강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 이렇게 이제 말했고, 계속해서 감독직을 맡고 싶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몸싸움이 있었다는 대표팀 내분 사태에 대해서는 이제 드디어 축구협회에서도 뭐 이 사태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확답을 주지 않았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클린스만 감독이 본인이 이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우연히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는 젊은 선수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무례한 발언을 했다. 두 선수가 싸움을 벌였고 젊은 선수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의 손가락을 탈골시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어서 그는 우리는 손흥민과 이강인을 분리하고 다음날 대화를 나눴으나 우리의 토너먼트는 이미 끝났다고 느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토너먼트라는 거는 아시안컵 요르단전을 앞두고 있던 그 대회를 말하는 것 같고요. 나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1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단어 위주로 제한해서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선수들 간의 그 대화를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클린스만 감독이 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있었고, 이 싸움이 끝나고 난 뒤에 각 선수를 자기 방에 불러서 뭐 대화를 했던지 아니면 각 선수마다 개인적인 면담을 가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 자체가 이 당시에는 대표팀 내에서는 사실상 클린스만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건 때문에 대표팀의 내부 절차가 좀 많이 무너진 상황이었고, 당연히 내부 안에서 잡음이 나오는 이 팀은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었다라고 본인을 좀 변호를 했었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대표팀 내에서 이런 사건 자체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변명을 할 게 아니라 그 팀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 팀이든 군대로 말해도 군대 안에서 내부 통솔과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병사들 간에 이런 몸싸움이 일어나면은 결국 누가 징계 절차를 받습니까? 그냥 지휘관이 징계 절차를 받아요. 지휘관이 질타를 받고. 근데 클린스만 감독은 이 두 선수의 싸움에 대해서 내가 이 두 선수가 싸울 때까지 팀을 제대로 조련시키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고, 일단 이 두 선수의 싸움 때문에 본인이 맡은 대한민국의 아시안컵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한 것부터가 이 사람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감독으로서 더 지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감독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뭐 이거는 대표팀 내에서 그 나왔던 기사들이 다 진짜였다는 거를 뭐 어떤 선수가 어떤 선수를 뭐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명확하게 얘기는 안 나오지만,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골절된 것도 사실이었고 두 선수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래서 솔직히 지금은 뭐 이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떠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언급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 팀은 어차피 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었고, 애초에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에는
너무나도 좀 무리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 사람을 선임했던 것도 우리나라 축구협회이기 때문에 지난 3월, 2월 달에 이어서 다시 한번 좀 축구협회에게 간곡히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모셔올 때만큼은 좀 제발 제대로 된 분을 모셔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북중미 월드컵이 진짜 2년 정도 남았어요. 2026년 6월에 열린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2년하고 2개월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제는 빠르게 팀을 좀 추스려서 제대로 된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메이저 대회에 나가서 진짜 이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처럼 우리나라가 16강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인 8강을 진출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추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대표팀을 맡을 때 성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어요. 뭐 크게 자기는 나쁜 성적을 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19경기를 재임 기간 동안 치렀고요. 9경기에서 이기고 5경기에서 비기고 또 5경기에서 지면서 승률 자체만 봤을 때는 전혀 나쁘지 않은 감독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팀 재임 시절 사우디아라비아랑 평가전을 치른 이후부터 아시안컵 바레인전까지 7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이후에 우리나라가 붙었던 팀들의 수준을 봤을 때는 과연 우리나라가 이기지 못할 팀들과의 경기를 했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전 이기고 티니지를 안방에 불러서 후드를 패고, 베트남도 안방에 불러서 후드를 패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까지도 대승으로 장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이라크, 바레인전까지 쭉 이어졌었는데, 솔직히 우리나라가 뭐 평가전을 치를 때 진짜 아시안컵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강팀이랑 평가전을 잡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아직까지 좀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메이저 대회를 나가기 전에 항상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감독님들은 좀 센 팀이랑 진짜 유럽에 나가서 원정 평가전을 치르고 그 팀들과의 제대로 된 스파링을 통해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고 우리의 축구가 이런 강팀한테도 통한다라는 거를 좀 인지한 상태에서 아시안컵에 나가는 경우가 좀 대다수 일반적인 상황인데, 클린스만 감독은 유럽 원정을 가서도 사우디, 그 다음에 웨일즈, 이런 팀들과의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이런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지면은 안 될 정도의 스쿼드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웨일즈랑 사우디 유럽 2연전 평가전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경기력 처참했습니다. 솔직히 웨일즈전도 처참했고 사우디전도 도대체 무슨 축구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처참한 경기력을 보였어요. 물론 이때는 이강인 선수가 부상으로 2연전에 참가를 하지 못했지만, 아무리 이강인 선수가 빠졌다라고 해도 이 대표팀이 추구하는 색깔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고, 이때 나갔을 때도 외부 잡음이 너무 심했어요. 어떤 잡음이 있었냐면은 클린스만 감독이 그 바이른 미넨의 레전드 매치에 초대돼서 경기를 치른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현지에서. 그래가지고 아니 이 감독님은 해외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대표팀을 위해서 일을 할 시간을 쓰지 않고 거기 나가가지고도 다른 그 일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많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이미 유럽 평가전을 나갈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재택스만이냐 뭐 재택근무냐,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를 하지 않는다느니,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해외에 나가서도 그런 잡음이 있었고, 뭐 결국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자선 경기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서 뭔가 잡음은 좀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 이 해외 원정이 끝나고 난 뒤에 한국에서 월드컵 스테이지를 치를 때까지도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이 거의 짧아서 없을 정도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본인이 아시안컵 무대에서 경질될 때까지도 과연 한국에 이 사람이 며칠 동안 거주를 하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에 애정을 쏟았는지, 그 다음에 K리그 경기를 본인이 얼마나 많이 직관을 다녔는지를 생각해보면은 이 감독님에 대한 평가는 크게 뭐 말할 게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경기를 콜롬비아랑 우루과이 전까지는 솔직히 벤투의 색깔이 좀 많이 묻어있는 느낌의 축구를 우리나라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루과이전을 우리나라가 2대1로 패배를 하기도 했고, 콜롬비아를 안방에 불러서 2대2 무승부를 거두기도 했는데, 이때는 솔직히 사람들이 경기력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페루, 엘살바도르, 웨일즈, 사우디, 이때부터 이제 클린스만을 경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강도 높게 나오기 시작했던 걸 보면은 이 감독님이 본인에 대한 그 비판 여론이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대표팀을 위해서 그 어떠한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아쉽게 좀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대한민국 대표팀의 마지막 경기였던 대한민국과 요르단전의 아시안컵 준결승전을 끝으로 이제 본인은 이 팀을 떠나게 됐고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황선홍 감독님이 차기 대표팀 후보 중 한 명이다
감독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황선홍 감독이랑 클린스만이랑 다를 게 뭐냐, 한 감독이랑 클린스만이 도대체 어떤 점이 다르냐, 똑같다, 대표팀 감독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 채널에서도 얘기하는 게, 우리도 황선홍 감독님을 무조건 대표팀 감독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허나 지금 클린스만 이후에 새로운 사람을 데려올 때 우리가 재정적인 여유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대표팀에 올 수 있는 감독 풀 안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만족스러운 외국인 감독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도 후보군에 올려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 일단 황선홍 감독은 메이저 대회에서 트로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메이저 대회라고 하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어쨌든 A 대표팀을 이끌고 뭔가 메이저 대회 성과를 내기보다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었고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어쨌든 이강인 선수랑 함께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서아시아 그 U23세 챔피언십에서 또 우승컵을 따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 트로피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크게 솔직히 많은 그 높은 평가를 주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허나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본인이 이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점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확고한 경기 플랜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가. 일단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확고한 경기 플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본인만의 확고한 전술적인 색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선홍 감독님은 이번 아시안컵 U23세 대회를 보면은 본인만의 확고한 뭔가 전술적인 색깔은 있어요. 측면을 정말 잘 활용해서 우리가 크로스를 통해서 득점을 좀 창출해내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사람의 어쨌든 첫 번째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선수단 관리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는 클린스만 감독이 본인이 했던 이번 오스트리아 매치와의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이강인 선수랑 손흥민 선수라는 이 스타 플레이어 선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 그 부분만 봐도 선수단 관리 능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황선홍 감독님은 아직까지 뭐 A 대표팀을 크게 맡은 적은 없으시지만 성인팀을 프로팀에서도 이끌면서도 선수단 관리 능력에 있어서 잡음이 나온 적은 없다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감독의 연봉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시안컵에 나갔을 때 만치니 다음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수령했던 사람이 클린스만 감독입니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결코 아시아 무대 안에서 적은 연봉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황선홍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만큼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까? 혹은 만약에 A 대표팀 감독이 된다고 해서 클린스만 감독만큼 연봉을 수령할 건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연봉을 받는 것 대비 좋은 퍼포먼스를 못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돈 쓴 만큼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클린스만에 대한 평가를 황선홍 감독과 똑같이 할 수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국 대표팀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그 신입사원의 실무 능력을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평가하진 않잖아요. 그냥 이 사원이 이 회사에서 정말 진짜 열심히 애사심을 갖고 일을 하는가, 출퇴근 시간을 잘 지키는가, 이런 기본부터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일단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팀에 대한 존중 자체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강도 높은 비판을 했던 거고요. 반대로 황선홍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최선을 다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재택근무를 황선홍 감독이 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K리그에 있는 선수들을 안 보러 다닌 적도 없고,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강인 선수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과 조율을 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과연 누가 더 우리나라 대표팀에 애정을 갖고 일했는가를 제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맨날 자기 집에 앉아가지고 ESPN에 나와서 프리미어리그, 뭐 토트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에 대해서 리뷰나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클린스만이랑 황선홍 감독을 똑같은 레벨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다섯 가지만 봐도 황선홍 감독이랑 클린스만 감독님에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클린스만 감독 같은 사람을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기회로 다시 한 번 더 선임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진짜 전술적인 색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뭐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서 능력이 좀 부족해도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는가가 저는 가장 우리가 초점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황선홍 감독님의 축구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그 축구의 상은 과르디올라, 클롭, 토트넘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이런 감독님들이랑 같은 수준의 황선홍 감독님을 두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솔직히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눈이 많이 높아진 건 알아요. 허나 우리나라 대표팀의 한정적인 자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표팀에 가르디올라를 모셔온 게 아닌데 왜 자꾸 우리나라는 엄청난 축구 수준의 그 퀄리티를 원하는지는 저는 좀 팬들에게 반대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한정적인 이 자원 안에서 그래도 꾸준히 메이저 대회에서 괄목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저는 칭찬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어쨌든 로테이션 돌려가지고 일본도 잡아냈고 예선전에서 단 한 번의 실점도 하지 않으면서 팀을 8강전까지 올려놨고, 근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많은 비판 여론에 시달리는 걸 보면은 좀 많이 안타깝기는 해요. 그리고 이거는 비단 황선홍 감독만이 욕을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이끌어가는 축구협회에서 정말 장기적인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축구에 대한 색깔이 무엇이며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지도자를 영입을 해야 되는 것이며 이런 로드맵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좀 제대로 된 비판 여론을 두고 비판을 좀 해야 되지, 지금 어쨌든 제일 윗 우두머리에서부터 제대로 된 플랜과 제대로 된 프로젝트 없이 이 대표팀을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끌어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막 높은 수준의 퀄리티의 축구를 원하는 거는 저는 좀 이치에 안 맞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데리고 온 감독이 클린스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이런 현실 안에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괄목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점은 저는 좀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황선홍 감독님이 제가 막 엄청 막 무조건 황선홍 감독이 A 대표팀이 돼야 된다, 황선홍 감독이 최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한정적인 자원 안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거는 우리가 좀 무리한 비판과 비난 여론보다는 때로는 좀 칭찬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매체랑 인터뷰를 하거나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나라 대표팀에 대한 언급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대표팀에 대한 예의예요. 솔직히 이제는 우리나라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왜 자꾸 다른 데 가가지고 우리나라 대표팀의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경질된 게 자기 잘못이 아니다 변호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일어났던 내부 사태에 대해서도 자꾸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다시는 외국에 있는 매체랑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표팀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다시는 우리나라 대표팀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고, 다시는 우리나라 대표팀과 닿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는 서로 그냥 남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만 감독님도 미국에서 좋은 생활을 가져가시고 우리도 우리 나름의 대표팀의 플랜을 다시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 낼 거니까 부디 다시는 매스컴에서 클린스만 감독을 좀 접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전하면서 오늘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 매체와 했던 인터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